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강아지 한 마리와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은 복덩이에요. 이름만큼이나 저에게 진짜 복을 가져다 준 제가 너무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사시고 저는 대학교를 수도권으로 오게 되었어요. 졸업 후 취업을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이나 조금 큰 곳에서는 채용이 안 됐고 그나마 짧게 다닌 곳이 한 군데 있었어요. 가족 회사였는데 사장님 포함 직원분들이 정말 별로인데다 저한테 폭언도 일삼으셨죠. 자기 회사에 취업시켜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라면서요. 게다가 맨날 야근할 정도로 일은 혼자 다 했는데 나중엔 월급도 툭하면 미루다 보니 너무 힘들고 자괴감이 들어 결국 그만두게 되었죠.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감도 너무 떨어졌어요. 내 수준에는 그만뒀던 그런 회사가 딱인가 보다 싶기도 했고요.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 하시는 식당 일을 도울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버티며 노력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며 취업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었죠. 이력서를 잔뜩 넣고 연락을 기다리며 여느 때처럼 편의점으로 출근을 할 때였어요. 편의점 근처에는 고물상이 있었거든요. 퇴근 후 지나가 보니 입구 쪽에 못 보던 개가 한 마리 묶여 있더라고요. 저는 못 보던 개가 있다 보니 신기한 기분에 다가가서 봤습니다. 개는 정말 순하고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종은 잡종견인 것 같은데 제가 다가가니까 경계도 안 하고 꼬리도 살랑살랑 흔들고 막 반가워하는 거예요. 저도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좋더라고요. 저도 본가에서 예전에 강아지를 키웠었고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고물상 아저씨들은 안 계신 듯 했습니다. 밥그릇도 비어져 있고요. 잠깐 고민하다가 저희 편의점으로 돌아가서 강아지 간식을 하나 사왔어요. 그걸 주니까 진짜 개눈 감추듯 먹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보고 있는데 어이 어이 아가씨 뭐야? 갑자기 고물상 주인 아저씨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저씨는 제가 준 간식 봉지를 보고 인상을 막 찌푸리시더라고요. 뭐야? 뭘 준 거야? 죄송해요. 저 앞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인데요. 못 보던 강아지가 있어서 귀여워서 간식 조금 줬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막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어이, 아가씨! 남의 집 개한테 아무거나 주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저는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싶어 몇 번이나 죄송하다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주인도 있는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거든요. 아저씨가 불쾌해하는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거듭 죄송하다고 하자 아저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자리를 뜨셨어요. 저는 저를 보고 여전히 꼬리를 흔드는 그 강아지를 보고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편의점에 출근할 때마다 그 강아지를 봤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아저씨가 그 강아지한테 밥을 주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늘 밥그릇은 비어져 있었어요. 물도 잘 안 주는 것 같고요. 강아지도 갈수록 기운 없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목줄도 너무 짧아서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안쓰럽긴 한데 그렇다고 또 함부로 간식을 챙겨주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오며 가며 그 강아지를 봤는데 기운 없이 앉아있다가도 제가 지나가면 막 꼬리를 흔들더라고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생각 같아선 간식이나 물이라도 좀 챙겨주고 싶은데 아저씨 눈치 보여서 그렇게도 못하고 밥은 제대로 주는 게 맞는지 걱정되고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 심하게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놀라서 보니까 세상에
그 아저씨가 그 강아지를 발로 차는 거예요. 그 소리는 강아지가 깨갱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그 고물상으로 달려갔어요. 왜 그러세요? 뭐야? 강아지를 왜 때리세요? 내가 내 개새끼 때린다는데 뭔 참견이야? 아니, 잠깐만. 저번에 그 간식 준 그 여자네? 저는 아저씨를 경계하며 또 때릴까 싶어 지키고 있었습니다. 뭔데 여기 서 있어? 강아지를 왜 때리세요? 아, 뭔 참견이냐고. 아가씨, 가서 아가씨 볼 일이나 봐. 아저씨는 저한테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좀 무서워서 움찔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가쇼. 열받게 하지 말고. 아저씨는 저한테 경고를 하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서 아저씨가 보란 듯이 강아지를 더 세게 차는 거예요. 에이, 짜증나게. 저는 낑낑대는 그 강아지가 너무 안쓰럽고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서 결국 편의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보니 강아지는 기운 없이 쭈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별 이유도 없이 강아지를 때리는 모양이었습니다. 밥도 잘 안 주고요. 너무 화가 나서 확 동물학대로 신고할까 싶기도 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나서도 되나 싶기도 하고, 심정이 복잡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퇴근하면서 지나가는데 강아지는 저를 보더니 일어나서 꼬리를 또 흔들긴 하는데 심하게 헥헥거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마음에 밟혔어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던 생수를 밥그릇에 좀 부어줬어요. 목이 말라 보여서요. 그랬더니 물을 붓자마자 막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물도 잘 안 준 모양이었습니다. 얼마나 짠한지. 어허, 이 아가씨가 진짜! 아저씨가 또 나타나서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남의 개새끼한테 자꾸 그래? 뭐 하는 짓이야? 남의 집 개새끼 탐락이라도 해서 그래? 저는 아저씨를 힐끗 봤습니다. 톡 까놓고 이 개도 왠지 유기견 같은데 저 아저씨가 마음대로 데리고 와서 묶어놓은 느낌이었어요.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면서. 아가씨 뭐야? 개도둑이야? 아저씨는 저한테 막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평소에 저라면 죄송하다고 하고 자리를 피했겠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이 강아지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했죠. 아저씨, 이게 차라리 저한테 파세요. 뭐라고? 팔라고요. 어차피 밥하고 물도 잘 안 주는 것 같고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 말을 하는데 왠지 긴장되고 떨리더라고요. 제 말에 아저씨는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랑 걔를 번갈아 보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콩닥거리는데 그 아저씨가 대뜸 10만 원! 네? 산다며! 10만 원! 아저씨는 난데없이 10만 원이라더군요. 팔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짜 어이없었지만 저는 알겠다고 하고 계좌번호 달라고 했습니다. 아저씨가 자기 고물상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쓰여진 계좌를 보며 그 자리에서 폰으로 돈을 이체해줬습니다. 여기요. 됐죠? 허! 이 개새끼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그냥 똥개새끼 아니야. 돈 드렸으니 데리고 갑니다. 이거 좀 풀어주세요. 아저씨는 돈을 받아서 그런지 기분 좋은 얼굴로 풀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거 이름 뭔 줄 알아? 뭔데요? 복날이. 내가 복날에 이 새끼 잡아먹으려고 했거든. 하면서 뭐가 재밌는지 낄낄대더라고요. 저는 그 아저씨와 조금이라도 더 상종하기 싫어서 아무 대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저씨는 끈을 풀어줬고 저한테 건네줬어요. 참 별난 아가씨도 다 있네. 복날아 잘 가라. 복날에 내 눈에 띄지 말고. 저는 그렇게 엉겁결에 강아지를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강아지가 생긴 거였죠. 이 강아지가 행여나 안 간다고 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웬걸 처음부터 제 개인 양 경계도 없이 저를 너무 잘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가는 길에 애견샵에 잠깐 들러서 강아지 샴푸나 먹이 등을 샀습니다. 정말 비싸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나 먹을 것도 없어서 삼각김밥 팩이 나온 거 먹고 변변한 옷도 못 사는데 이게 무슨 짓일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 강아지가 눈에 밟혀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묶여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대당하는 것도 못 보겠고요. 이상하게 더 마음이 쓰이고 안타까웠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저는 강아지를 집에 데리고 와서 씻겼어요. 예전에 강아지를 키워봤던 적이 있어서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 강아지를 씻기고 물하고 밥도 넉넉하게 줬어요.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빤히 보는데 왜 그렇게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이상하게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짠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회사 생활 때 욕은 욕대로 먹으며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받은 모습도 떠오르고요. 저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강아지를 잘 쓰다듬어 주었어요. 네 이름은 이제 복덩이야. 알겠지, 복덩아? 저는 그렇게 복덩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복덩이는 그날부터 저희 가족이 되었어요. 다행히 집주인 아주머니도 강아지를 키우셔서 제가 강아지 키우는 데에는 별말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편의점 일 갔다 오면 복덩이랑 산책을 자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집에만 틀어박혀서 내내 채용 사이트만 보고 우울해했는데 복덩이가 있어서 강제로 산책을 나가다 보니 운동도 되고 오히려 리프레시 되듯 기분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저 혼자만의 시간을 복덩이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워갔습니다. 처음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한 상황에 괜한 오지랖을 부린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복덩이와 함께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저만 보면 꼬리 흔들면서 반가워해주고 제 다리 위에 올라오고 부드러운 복덩이를 꼭 안고 있으면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취업이 안 되고 자신감은 떨어지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게 시간만 흘러가서 불안하던 저에게 복덩이는 큰 위로가 돼주었어요. 그렇게 하루는 복덩이를 데리고 큰 공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는 차도가 많아서 복덩이가 마음껏 뛰기는 힘들다 보니 이렇게 탁 트인 공간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복덩이 산책을 실컷 시켜주고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지나가던 나이 지긋한 여자분이 복덩이를 물끄러미 보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지 싶어서 약간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가와서 그러더군요. 개가 참 예쁘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몇 살이에요? 복덩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을 때 거기 선생님이 복덩이의 상태로 나이를 추정해 주시더라고요. 3살 정도요. 그렇구나. 우리 강아지랑 너무 많이 닮아서. 저는 그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면 고물상 아저씨가 어디서 강아지를 주워온 것 같아 보였는데 혹시 복덩이가 이분이 잃어버린 강아지인가 싶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혹시 강아지 잃어버리셨나요? 그 말에 그분은 슬픈 얼굴로 말하시더라고요. 2년 전에 무지개 다리 건넜어요. 노견이어서. 아, 내가 자식같이 키운 앤데 아직도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만 보면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근데 얘는 유독 우리 단감이랑 닮았어요. 여자분은 많이 슬퍼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본가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떠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위로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산책도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단감이는 내가 유기견 봉사 갔을 때 데리고 왔었어요. 유독 눈에 밟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데리고 왔어요. 그런 거 보면 뭔가 인연은 있나 봐요. 강아지랑 사람 사이에도.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하며 제가 복덩이를 데리고 온 일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어요.
그분은 제 얘기를 듣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용기가 대단하네요. 그렇게 선뜻 가서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저도 복덩이가 유난히 눈에 밟히더라고요. 집에 가면 자꾸 생각나고 밥은 좀 줬을까 걱정되고 아마 저랑 복덩이도 인연이었나 봐요. 그런가 봐. 저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분이 여기는 자주 오냐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아닌데 좀 실컷 걷게 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이제 종종 오려고요. 나는 여기 자주 와요. 운동 겸. 기회가 있으면 또 봐요. 네,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저는 그분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저는 복덩이를 데리고 다시 그 공원을 찾았어요. 사실 그분과 또 만날 거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 공원이 워낙 넓은 공원인데다 그렇게 또 만날 우연이 얼마나 되겠나요? 그런데 산책을 하다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이번엔 제가 그분을 보게 되었고 인사를 했어요. 그분은 조깅 중이셨는데 저를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어머, 반가워요. 안 그래도 또 못 볼까 싶었는데. 복덩이도 안녕? 그러게요. 또 뵙네요. 여기 진짜 자주 오시나 봐요. 난 사실 이쪽이 우리 집이거든요. 매일 조깅을 나오다 보니 그 여자분이 가리킨 곳은 공원 근처의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좀 놀랐어요. 그 공원 근처 아파트가 굉장히 비싼 아파트거든요. 속으로 부자시구나 생각했죠. 그분은 너무 반가워하며 저희 복덩이랑도 잘 놀아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또 본 것도 인연인데 커피 한 잔 사신다고 하셔서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받아다가 산책을 같이 했어요. 두 번째 만남이다 보니 더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6개월 뒤에는 고향으로 내려갈까 싶기도 하다면서요. 그러면서 그분이 전공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제 전공을 말씀드리면서 이전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했었다는 말도 했죠. 그런데 그분이 여기도 채용 공고 떴던데 한번 넣어보라면서 저한테 회사 이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폰으로 회사 이름을 검색해보고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했던 회사였거든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연봉이며 복지며 너무 좋은 회사인데다 제 전공 분야도 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넣고는 싶었지만 망설인 건 어차피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취업 카페에다 이 회사에 대한 글을 찾아보니 워낙 경쟁률도 높지만 지원자들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간판도 쟁쟁하고 외국어 능력도 높고 유학파에 석사도 정말 많다면서요. 내가 넣어봤자 어차피 서류부터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냥 접었던 곳입니다. 아, 여기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제 스펙으론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안 넣었어요. 왜요? 저야 뭐 그저 그런 대학 나왔고 전공 관련 자격증 몇 개가 전부고요. 토익 점수도 엄청 높진 않아요. 그것도 근근히 한 거지만 유학 경험도 없고 대기업 인턴 경험도 없고 아마 서류에서 탈락일 거예요. 에이, 그래도요. 이 회사 나도 잘 아는데 의외로 자소서 부분을 많이 봐요. 정말요? 그럼요. 멀끔히 잘 쓰여진 자소서가 아니라 정말 진심이 담긴 그런 자소서로 한번 써서 내봐요. 솔직히 믿져야 본전이잖아. 그렇긴 하죠. 저는 그분의 말에 자신감을 좀 얻었습니다. 이 회사 잘 아신다고 했으니 다니시는 분인가?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며칠을 걸쳐 정말 고민하며 자소서를 고쳤었어요. 자소서에 그렇게 공을 들인 건 또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력서를 냈지만 사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소서도 비중을 많이 본다지만 그래도 난다긴다 하는 스펙들을 가진 이력서들을 먼저 보게 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채용 공고가 마감되고 며칠 후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회사 인사팀에서요. 면접을 보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어요.
서류에서 통과될 거라는 기대조차 없었던 회사에서 면접을 오라고 하니까요.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복덩이를 앞에 두고 면접 준비도 하고 면접날 입을 옷도 깨끗하게 준비해뒀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회사는 직접 가보니 건물도 크고 신식에다가 정말 좋더라고요. 나도 이런 곳으로 출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면접장을 가게 됐는데 저 말고도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는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준비하는 걸 들으니 저보다 다들 잘난 것 같아 또 위축되더라고요. 하지만 나도 잘해보자는 마음을 고쳐먹으며 면접을 치렀습니다. 너무 긴장하긴 했지만 제 딴에는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는지 나오는 길엔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습니다. 제 딴에는 최선은 다했지만 워낙 지원자들도 많고 답하는 걸 들어보니 스펙들도 장난이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어느 정도 포기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1차 면접까지 본 게 어디냐 하면서요. 그렇게 맥주와 안주 하나, 복덩이 먹을 강아지 간식을 사서 집으로 왔어요. 제가 좀 울적해하니 복덩이가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양 제 품으로 와주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으니 됐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며칠 후 그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2차 임원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스펙 좋은 지원자들이 많은데 내가 2차까지 가게 됐다니. 얼떨떨 하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2차 면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되니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잘하면 나도 이 회사에 취업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요. 1차 때보다 더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임원 면접을 하러 면접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제일 중앙에 그분이 계셨거든요. 공원에서 함께 산책했던 그 여자분요. 공원에서는 편한 운동복 차림이셨지만 여기서는 정장 차림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회사 임원이셨구나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통 질문 후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나씩 하셨어요. 1차 실무 면접 때는 직무 관련이나 전공 관련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2차 임원 면접에서는 성향이나 성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차례가 왔고 그분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임지혜 씨? 네. 최근 들어 가장 잘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깨달은 게 있다면 함께 말해주세요. 저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을 하다가 차분한 기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제 스스로 가장 잘했다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네 고물상에서 학대를 받는 것 같은 강아지를 데리고 온 일이었습니다. 그 강아지를 데리고 오기 전 저는 넉넉치 않은 제 형편을 고민했습니다. 강아지 주인분도 무섭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데리고 온 후부턴 그 강아지는 저희 가족이 되었고 저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못할 따뜻한 마음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회사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지원은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포기를 했었다가 뒤늦게 용기를 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덕분에 지금 이렇게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할까 말까 하는 순간은 매번 찾아오지만 그때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감 있게 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소중한 가족을 얻었고 또 지금 이 회사에서 소중한 면접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제 말에 그 여자분은 빙긋 웃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내가 너무 긴장해서 횡설수설했구나 싶기도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인지 속은 후련했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왠지 후련하더라고요. 입 밖으로 제 생각을 말하니 정말 자신감도 생기고 앞으로 뭐든지 용기 있게 해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설사 이 회사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정말 저희 집 복덩이는 복덩이가 맞나 봐요. 저는 결국 그 회사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전화를 받고 얼마나 기쁜지 눈물이 줄줄 흘러서 복덩이를 껴안고 덩실덩실 춤까지 췄어요. 복덩이도 말은 못하지만 저와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도 그 사실을 알렸고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그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너무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여자분은 저희 회사 주요 직책 임원분이었고 그 후 산책길에서 다시 뵀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하자 오히려 그분은 자기는 따로 뭐 한 게 없다고 고마울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따로 저를 뽑자고 한 적도 없고 제 서류를 통과시키거나 한 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온 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 거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너무 감사드렸어요. 제가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주셨으니까요. 임원이시다 보니 일개 사원인 저와 회사에서는 자주 뵐 수 없었지만 산책길에선 친구처럼 종종 뵙고 대화도 나누곤 합니다. 그분도 저희 복덩이 보면 단감이 생각나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끔 복덩이가 자는 모습을 옆에서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어쩌면 내가 복덩이를 구해준 게 아니라 자신감 없이 빌빌거리던 나를 복덩이가 나타나 구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강아지 복덩이. 제가 복덩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자 저에게 진짜 복덩이가 되어준 소중한 나의 가족. 앞으로도 복덩이와 함께 회사 잘 다니면서 즐겁게 지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